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 중국사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이어서 고대라 하고요. 교과서는 32쪽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개념 살펴볼게요. 그거는 이제 형광펜으로 빨간색으로 오늘 뭐 배워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춘추 전국시대를 배웁니다. 그리고 진시 황제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요. 세 번째는 한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네 번째는 한의 문화. 요게 이제 그 학습 목표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있어요. 32쪽 맨 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춘추 전국시대가 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제자백가라는 개념을 알아주셔야 돼요. 제자백가. 제자백가. 뭐 스승과 제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비슷하긴 하네요. 일단 넘어가고 세 번째는 진나라. 이게 진시 황제가 있었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 그리고 뭐 이제 진나라 얘기가 있고요. 30 이게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33쪽이네. 34쪽에 보면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이제 들어서요. 한나라. 중국 한나라. 그리고 한나라 얘기가 처음에는 이제 그 고조. 처음 세운 사람이 고조인데 이름이 유방입니다. 유씨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이 이제 무제. 한무제라 그러죠. 이 고구려도 좀 멸망시켰던 황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을 이제 알아주세요. 왕망. 왕이 망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나라가 망해요. 이 왕망 때. 그 다음에 한나라가 다시 세웁니다. 그것을 이제 후한이라 그래요. 후한. 뒤에 세운 한나라다. 앞에는 전한, 뒤에는 후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의 문화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은 1.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32쪽부터 와서 노란색으로 하면 되겠지? 노란색으로 이제 할게요. 중국은 전에 어디까지 기억이 나죠? 일단 중국 문명이 만들어졌죠? 항허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긴강이 뭐지? 양쯔강 있잖아요. 장창강이라고 그러죠? 그 강에서 이제 신석기 문화부터 해서 아무튼 사람이 많이 살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나라가 뭐 상나라고, 그리고 다음이 주나라인데, 주나라가 영토가 커져가지고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기 뭐 아들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또는 공신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혈혈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로 나는 관계인데 공신 빼고 땅을 줘가지고 너 더 그 땅에서 살아. 그럴 대신 나에게 세금 내. 뭐 이런 건 이게 봉건제도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0년 지나니까 촌수가 멀어지고 제후들 간에 혈혈 관계니까 뭐 사촌 뭐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이 아들에 가고 아들이 아들에 가면 이제 촌수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멀어지고 그리고 또 유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주나라가 이제 왕이 살이 되었죠. 왕이 살이 되고 수도도 호경에서 그 어디죠? 아무튼 옮겼어요. 그 니양이라는 곳으로. 니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옮겼습니다. 나급이죠. 나급. 중국인들이 나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떨어질 낙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떨어지다는 것은 별로 불길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니양으로 옮겨야 돼. 주나라가 수도를. 또는 나급이라고 하거든요. 나급. 한문어 나급이고 옮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제후들이 힘이 더 세진 거죠. 이제 힘이 세지니까 왕보다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주나라를 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힘이 더 세니까 좀 더 자기 힘을 내 보이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보면 기원전 4세기 초 주가 유목민의 공격을 피해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이 니양이죠. 나급으로 옮겼고 그러자 주왕신의 권위가 약해졌다. 이 틈을 타 제후들이 제각기 독립하여 춘추 전국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이 제후들이 뭔가 좀 자신이 도약하는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빛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추 전국시대 때는 나라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많았고 그래서 서로 경쟁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사회와 경제는 크게 발달했어요. 아니 이게 왜 발달하지? 정치가 혼란한데? 왜 발달했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철기가 보급되었고 그래서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가 잘 됐겠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대요.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버니까 경제가 크게 발달한 거죠. 그렇죠? 돈이 많이 발달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시장이라든지 도시가 성장하고 그렇죠? 화폐가 다양하게 사용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 전에보다 주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라든지 사회의 모습이 크게 발달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군대로 끌려가면 남학생들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제후들은 엄청 노력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제자백가예요. 제자백가는 이러한 경쟁이 많다 보니까 뭔가 나라를 부국강병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국. 국은 여러분 이제 네이션이잖아요. 그 부. 나라 국자니까. 부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한자는요. 우리 한글보다는 영어식 순서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부는 부자, 국은 국가, 부유한 국가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러니까 강병, 그러니까 명사가 뒤에 있죠. 병사가 명사잖아요. 강은 이제 형용사고 강한 병사. 그러니까 부국강병은 국가는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군사력 강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나라도 되게 부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추진하는 것이 부국강병이에요. 뭐 그래야 살아남겠죠. 그래 이 과정에서 그 인재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자기네 이제 그런 학파를 만들거든요. 어떤 학파를. 거기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뭐 육아가 있고 이 색깔이 약간 좀 다르게 할까? 하늘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육아. 유는 이제 부드럽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드럽다. 약간 사람이 약간 부드럽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절, 도덕, 예절 같은 거 이제 중시하는데 예절, 육아사상. 그러니까 육아사상은 예절이니까 누구에게 예절을 해야 돼요? 뭐 자기의 임금님, 왕 또는 자기 부모님, 그쵸? 이런 사람에게 예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자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별로 보기 안 좋았어요. 아니 왜 니네 부모와 그건 당연하잖아. 잘 생각해봐. 야 도둑놈도 자기 자식 사랑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사람을 막 차별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진짜 인간의 도리야? 아니지. 그래서 묵자라는 사람은요. 야 차별 없이 그냥 다 사랑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묵자는 여기죠. 묵자. 이렇게 여긴 지우고 설명을 노란색으로 이제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육아사상은 공자맹자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 묵자는
묵가죠. 묵가고 이 사람은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했고요. 차별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하층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층민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 크리스교 같은 것도 하층민이 좋아하거든요. 다 차별 없고 뭐 석가모니 그런 불교 사상도 차별 없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하층민들을. 근데 귀족이나 왕족들은 차별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부각되잖아요. 자기네들은 높은 어떤 숭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묵자가 당시로 보면 그런 하층민에게 약간 인기를 얻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의 그 왕들은 별로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안 씁니다. 뭐 힘 약한 왕들만 좋아했지. 진짜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한비자가 완성한 법가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신 예외는 있습니다. 왕은 예외예요. 왜냐하면 왕이 법을 만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다르죠. 헌법의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뭐 그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현대랑 이 고대 때 그 법의 적용 개념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렇고 도가라는 게 있어요. 도가. 도는 이제 길도자인데 여러분 뭐 그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거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가셔야겠죠? 쑥. 근데 그 도자예요. 이제 자연도. 이게 그 노자랑 장자라는 사람. 노자는 이제 늙은 사람이고 장자는 이제 긴 사람이죠. 큰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가 들어가잖아요. 공자, 뭐 맹자, 노자. 이 자가 이제 스승 자자라고도 합니다. 뭐 한자로는 아들 자자인데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스승이라는 뜻이죠. 노자는. 장자는 뭐 큰 스승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제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부러 뭐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 자연이 그냥 두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최고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도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육아에서 이제 했었잖아요. 육아에서는 인가예. 그렇죠. 인가예도 표시 아닌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인가예. 이는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예는 이제 예절인데 이 이는 아무래도 자신의 부모라든지 뭐 그런 거와 좀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뭐 옛날에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3년 동안에 이제 뭐 그 묘리 지켜야 돼요. 3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인간이 만들었지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냅둬. 이게 도가입니다. 뭐 법 이런 거 만들지 마. 그냥 다 알아서 잘 돼. 이게 도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우리 학교에서 뭐 인사 열심히 잘하고 뭐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다 예절이잖아요. 이게 육아라면 네? 이게 육아죠. 근데 노자 입장에서는 야 그런 거 왜 해? 그냥 자기가 존경하면 진짜 존경한다고 하겠지. 냅둬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게 도가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법가는 그러면 뭐예요? 법가는 너 인사 안 했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처벌. 이게 법가입니다. 그렇죠. 묵가 입장에서는 차별 없는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냥 학생이든 뭐 학부모님이든 교사든 다 똑같이 인사하는 거죠. 다 차별 없지. 뭐 존경합니다. 학생들이 뭐 존경합니다 하면 교사도 학생들에게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가를 따르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기 있었던 것은 바로 법가고요. 이러한 지금 자가 많잖아요, 되게. 그렇죠? 뭐 공자, 묵자, 한비자, 노자, 장자 이런 자들의 여러 자들이 스승이 있다 해서 그것을 제자라 그래요.
제가 제네럴이거든요. 제네럴. 여럿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럿. 여러 스승, 제자, 백가. 아까 학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뭐 묵가 이런 가들이 100. 되게 숫자 100이지만 되게 이것도 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스승과 여러 학파라는 의미예요. 이 제자 백가는. 그래서 날개글에 보면 제자 백가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 백가. 제자나 뭐 공자, 묵자, 한비자 같이 여러 사상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 스승을 가리키고 백가란 다양한 학파를 말한다. 이렇게. 요게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때. 그러니까 학문이 굉장히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굉장히 발달했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뭐 점치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갑골 문자 만들 때 점을 많이 쳤는데 이제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많이 그쵸. 도약하게 된 거죠. 이런 춘추 이 제자백가를 통해서 이 혼란기 때. 그러니까 혼란기 때 오히려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더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뭘까요? 하면 이제 진나라가 나오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진나라니까요. 자, 진나라 볼게요. 진나라 읽어보겠습니다. 전국 칠흥 중 하나였던 진나라는 그러니까 춘추 전국은 춘추 시대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약간 200년씩 아마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 칠흥 춘추 시대는 이제 뭐 주나라 왕실을 존중하는 시대였고요. 전국 시대는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힘 있는 놈이 최고인 시대예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그 넘버 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과 그 다음에 뭐 계략과 이런 것이 이제 막 진행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혼란스러운 시대였었죠. 하극상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하극상이라는 것은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뭐 이런 거 통수 친다 그러죠. 이런 게 되게 많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왕들이 그런 복잡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도덕 정치를 했냐? 아니죠. 뭘 했냐? 법가 있습니다. 법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처벌하고 그다음에 말 잘 들으면 포상 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가 사장을 토대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됩니다. 부국강병은 아까 설명했었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진나라 군사가 되게 강해졌어요. 하지만 나머지 전국 육궁이 있겠죠. 6개 나라가 있겠죠. 얘네들이 이제 진나라에 맞서는 겁니다. 1대 6입니다. 1대 6. 그런데 그거를 진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00년 동안이 혼란스러우니까 아마 춘추전국 시대가 500년 동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의 설명이 약간 잘못된 점이 있어요. 교과서에는 500년 동안이니까. 그래서 중국 최초로 통일했다. 이 진나라가. 그리고 이 당시 왕이었죠. 진나라 왕이 진왕이겠죠. 진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국도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이 전부였잖아요. 그 외에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높이기 위해 친구를 황제라고 했다. 황제. 이 황이요, 여러분 신의 이름입니다. 제도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자신의 신이라고 이제 하이아키의 정점이죠. 군주가 왕이 곧 신이 되는 게 황제라는 용어로 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로 시황제, 시작할 때 그 시죠. 그래서 황제의 시작이 돼서 시황제로 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엄청 높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방 망하잖아요. 또 아이러니하죠. 또 이런 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일했으니까 뭐 하느냐. 엄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영토와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봉건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봉건제 안 했어요. 뭘 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9년제를 했습니다. 주나라는 이제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9년 봉건제를 했다면 얘는 9년제를 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나라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결국 시들시들 해졌다가 망하잖아요. 그 이유가 혈혈관계로 했더니만 얘네들이 본거지로 했더니만 이제 왕 말에 안 듣는다.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계속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왕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황제죠. 황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말을 잘 들을까 했더니 그냥 갈릴리 파견하면 되지 않나? 못하면 자르고 다른 사람 파견하고 그러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을 거 아니야 라고 한 게 군현제입니다. 그러니까 군현제는 그 나라를 큰 지방은 군이라 하고 작은 지역은 현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현. 지금은 치면 우리나라는 이제 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시, 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군이 있네. 뭐 가평군이라든지 또 무슨 군 있지? 뭐 안성시지 그 시죠. 군 밑에 이제 현에 놓은 거예요. 뭐 땡땡군 뭐가 있을까? 가평군 현은 없네. 현이 있나?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파견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죠? 그쵸? 도로망. 이거 어디와 또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페르시아 했을 때도 그렇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 다리우스 1세가 그 왕의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빠르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진시황제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야지 지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황제가 명령했는데 지방에서 명령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냥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 군란제가 가능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주나라 때는 이제 이런 도로망이 정비가 안 되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 원래 7개 나라였잖아요. 전국 칠웅이니까. 그러니까 화폐도 다를 테고 문자도 다를 테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서로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합니다. 화폐, 돈이죠. 돈이 막 옛날에는 지금 화폐 그런 돈이 아니죠. 옛날에 그 모양이 동그라미도 있었지만 엽전 같은 것도 있었지만 칼 모양도 있었고요. 다양했습니다. 조개 있나? 조개 모르겠고요. 조개구이가 먹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 도량형은 이제 길이라든지 무게 단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약간 다르면 이제 난감하잖아요. 고기 한 건 주세요 했는데 무게가 서로 다르면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다 통일해요. 문자도 그렇고 수레바퀴 폭까지 이제 통일합니다. 왜냐면 이 도로망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레바퀴 폭을 이제 통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자동차 그 폭을 자동차 폭 다 1.8m로 해. 이렇게 다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법과 사상은 계속 채택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육아라든지 아까 춘추전국 시대 때 묵가는 이제 없어졌고 그때. 그다음에 도가는 냅두라 하니까 진나라에 협조하지 않았을 테고, 주로 이제 육아들이 이런 시황제의 정책에서 불만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육아 정책에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주나라예요, 주나라. 주나라가 가장 도덕적인 정치를 했다고 이제 그들은 이제 표현합니다. 특히 공자가 그랬어요. 공자가. 근데 주나라는 무슨 정치를 했어요? 봉건제를 했잖아요. 봉건제. 그쵸? 근데 이 시황제는 그거 안 하고 군현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엄청 반대예요. 그러니까 시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분서갱유라는 거 합니다. 분서갱유. 이것도 중요하니까 빨간색. 요거는 분서. 분은 분신자사에 맞나? 그러니까 불 지르는 겁니다. 분이. 서는 뭐냐면 책서자예요. 그러니까 책을 불 지른다. 이런 뜻이고, 여기 날개글에 있잖아. 날개글 4번에 보면 여기 타다분. 글서. 그쵸? 그러니까 책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비판하는 육아애들이 그럼 육아책 다 불질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갱유 이건 약간 옛날에 진짜 이게 통했나봐요. 유는 유학자고 갱은
그 땅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그래서 땅 판 다음에요. 이거 자신이 비판했던 그 여러 수백 명의 유학자들이요. 땅속에 그냥 생매장합니다. 잔인하죠. 근데 춘추 전국시대 때는 40만 명도 막 묻어버리고 그랬어요. 훨씬 더 잔악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이제 분석행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내 말 반대하네. 너 빨갱이. 너 나쁜 놈. 너 악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 이제 탄압했다. 분석행위. 근데 시향제는 황제잖아요. 자신의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신. 또는 신의 명령을 받는 어떤 천자 이런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이제 자신의 신의 생각을 이제 반대한다고? 이렇게 느꼈겠죠. 자신의 생각을. 지금으로 치면 약간 독재일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은. 시향제는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만리장성을 썼습니다. 만리장성. 뭐니? 잠깐만, 이건 뭐지? 번졌어요. 시향제는 이제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썼습니다. 중국은 통일했지만 흉노 막기는 쉽지 않았나봐요. 흉노 막기는. 흉노는 이제 지금의 이제 몽골 지역에 살았던 이제 이민족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기마전술을 익혔거든요. 기마전술을 익혀가지고 이제 중국에 쳐들어와가지고 중국인들이 이제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기마전술이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고 남쪽에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제 중국의 어떤 원형을 이제 나타낸 거죠. 구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이제 안정되겠죠. 하지만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막 일시키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 때도 500년 동안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쵸 막 죽을 똥 살 똥 살았는데 통일됐는데 이건 더 힘든 겁니다. 흉노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쌓아야 되지. 이거 쌓으면서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은요 가혹하게 통치해서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진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때도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진나라는 15년 만에 멸망이에요. 허무하죠. 그렇게 이 전국 칠홍 7개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열심히 시황제가 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나라 왕이라든지 있잖아요, 여자 끼고 막 이렇게 오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백성들이 이제 가혹하게 대해가지고 아시리아도 가혹하게 했다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게 이제 망한 겁니다. 15년 만에 망했다. 진시황제. 요게 이제 책 밑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죠. 진시황제. 보면 이 턱수염이 진짜 장난 아니십니다. 요분이. 그렇고 보니까 아까 하펠의 반량전으로 통일했다는 게 있어요. 반량전. 반량.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림이 보니까 반량전이 이렇게 있죠. 반량전. 이렇게 동그라미 엽점처럼 생긴 거 이렇게 있고 문자도 전서체라고 해서 이렇게 전서체로 통일했다. 전서체. 그림이 약간 이 말 맞자인가요? 이거 말 맞자네. 좀 비슷하네요. 말 맞자. 오늘날하고 전서체. 왜 근데 전서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아무튼 진시황제는 약간 나라가 서쪽에 있긴 하는데 그와 관련이 있을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했다. 양과 무게 이런 거 통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통일하니까 요건 이제 편리했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여러 번 계속 일시키면 진짜 힘듭니다. 그쵸? 여러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공부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휴, 그거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걸 몇십 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휴, 네.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한나라는 이제 진이 멸망한 후 유방. 이제 한나라 세운 사람이고요. 한해 유방. 이것도 빨간색으로 할까? 그다음에 초나라가 있었어요. 항우. 이렇게 둘이 싸웠습니다. 이걸 이제 초한전이라 그래요. 초한전. 거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장기와 관련했습니다. 장기. 그래서 빨간색 요게 한나라고요. 이 한자로 한이라 써져 있습니다. 왕이. 그다음에 여기는 초나라가 써져 있는데 누가 더 세게 뭐 이긴 사람이 세겠죠. 그쵸? 근데 항우는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뭐 산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했는데 네안데르탈시스 얘기해드렸죠. 악력 150 넘는다고. 그쯤 됩니다. 두 손으로 바위도 들어서 던지는 사람이고요. 엄청난 사람이서 유방이 맨날 졌어요. 사실은 졌다가 맨 끝에 이 항우가 힘이 엄청 세고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계속 이기니까 자기 부하들의 그런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갔다가 신하들이 배신해요. 항우를. 아니 자기 말도 안 듣는데 여기 왜 있어 하면서 유방한테 갑니다. 유방이 되게 잘해줘요 또. 그래가지고 유방하고 그 신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항우를 물리쳤는데 항우가 졌어요 한 번.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냥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겼고 잘 싸워왔고 승리했는데 이 한 번을 지니까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러면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신한 신하들이 사면초가라 해가지고요. 이 항우의 그 군영이죠. 그 군대에 둘러싸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가 나라초, 초나라초, 그다음에 가가 노래 가짜거든요. 가곡 할 때 가 있잖아요. 가요 할 때. 그러니까 이 항우를 따르던 병사들도요. 그거 들으니까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항우의 군대에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탈영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항우가 완전 좌절합니다. 잘 나갔다가 한번 딱 지고 나서는 그냥 포기해요. 그러니까 항우를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개합시다 하니까 항우가 아니쎄 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자살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항우가 왜 그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에 잘 나갔다고 하다 한 번 실패해서 회복 탄력성이 이제 없어요. 근데 유방은 맨날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게 일상이어가지고 지면 다음에 또 잘 싸우면 되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은 유방이 결국은 나라를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그렇죠? 유방은 능력도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았고 싸움도 잘 못했고 그렇습니다. 돈도 없었고 근데 항우는 귀족 출신에다가 중국에서 일진입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쵸. 이런 거 보면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많이 갖춰야 되겠죠.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고조가 이제 고조라고 합니다. 이 유방은 황제가 되면서 이제 명칭이 고조라 그래요. 이 고조는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나라는 아까 9년제였었죠? 근데 이번엔 군국제를 해요. 군국제. 군국제가 뭔지 꼭 알아주세요. 이 유방은 아까 누가 도와줬어요? 항우랑 싸워서 못 이겼는데 자신의 부하들과 또 항우를 배신한 부하들이 도와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황제는 9년제를 하고 싶었는데 전국을 다 통치하고 싶었죠. 근데 그런 자신의 도와준 신하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을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봉건제라 그러죠. 그래서 봉건제와 9년제를 합쳤어요. 그것을 군국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방은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낮추어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진시황제와 반대되는 그런 정책이겠죠? 진시황제는 반대로 왔잖아요. 통일했는데도 막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세금 더 많이 내라 그러고, 그쵸? 만리장성 쌓으라 그러고. 근데 이제 이 고조는 그렇게 해서 진나라가 금방 망한 것을 알고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러면 역사에서 우리 페르시아에서도 아시리아가 가혹한 정치를 했는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이제 좀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엽기적인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엽기적인. 왜냐면 유방이 도왔던 그 첫째 부인이 있잖아요. 첫째 이제 황비죠, 황비. 이 황비가 질투심이 강해가지고 두 번째 황비가 되게 젊은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잔인하게 대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돼지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이 유방의 둘째 황비를.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유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황후가 이름이 여후인가 그래. 여후. 이 여우가 아니라 여후. 이 여후가 그러니까 첫 번째 황태자죠. 황태자를 데려다가 야 니네 둘째 엄마 저기 있어 보여줬더니 팔다리가 잘려 있고 돼지 우리에 이제 동물처럼 있는 모습을 보고 얘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바보가 됩니다. 둘째 이제 황제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후가 자신의 친척들 있죠. 친척들을 다 불러가지고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유씨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방의 첫째 부인 여훈의 집안이 여씨 집안들이 이제 권력 농단을 일으켜요. 그 한나라가 망할 뻔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유방의 어떤 충신들이 이 여후가 죽은 다음에 다시 다 제거합니다. 여씨 세력을. 그래서 안정화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쨌든 무제가 이제 황제가 됐고 이 무제는 아마 7살인가 15살인가 아무튼 어린 나이에 이제 황제가 됐는데 제법 이제 뭐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똑똑하고 그쵸? 좀 백성을 위하고 뭐 이래야지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 제후들 있잖아요. 이 제후들 봉건제에 있었던 요거 없애버려요. 그래서 제후는 봉건 9년제를 이제 전국으로 실현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정리하면 주나라는 뭐였어요? 봉건제. 진나라는 군현제. 그 다음에 한나라 고조는 군국제. 한무제부터는 군현제. 요 순서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고 이 무제는 법과 안 합니다. 이제 육아사상이에요. 육아사상.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혹하게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무제는요. 흉노를 정발했어요. 고조선도 정복합니다. 근데 전쟁하면 여러분 돈이 많이 들까요? 조금 들까요?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전쟁하면 뭐 수익이 나나요? 땅을 얻어야 수익을 얻죠. 그쵸?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노예를 시키고 그러면 돈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돈이 안 됩니다. 흉노 정발했어요. 흉노에서 농사 질 수 있습니까? 흉노 땅? 거기 농사 못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는 그 뭐죠? 농사를 해서 그걸로 돈으로 만들었잖아요, 경제가. 그 땅이 있고. 근데 흉노 지역은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전쟁 아니라고 병사들에게 월급 같은 거 줘야지, 뭐 식량 줘야지, 무기 줘야지, 돈은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고조선 정복했죠? 근데 고조선 다 정복했어요? 아니에요. 4, 9년이라는 곳, 한정된 부분만 이제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이 안 돼. 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무제는요. 전매제도라는 거예요. 전매제도. 이게 뭐냐면 독점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독점 사업이에요. 날개 끝 7번에 보면 여기 교과서에 있죠. 국가가 특정 물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제도이다. 독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도, 물이라든지 전기 같은 거는 이제 전면 독점하고 있는데 거의 많이 깎아주고 많이 깎아줘서 이제 주잖아요. 전기료가 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값도 그렇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는 반대합니다.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야 이제 나라의 돈을 이제 유지하거나 더 많이 이제 살 수 획득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와서 전매제도 또 그때 팔았던 물품이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소금, 그다음에 철 이런 거 이제 독점한 거예요. 국가가 독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앞에는 빨간색 할게요. 전매제. 그리고 이거 백성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이런 건. 그렇죠? 그래서 무제가 죽은 다음에는 외척과 환관들의 다툼으로 한나라 힘이 약해졌다. 아이고야, 저런 이거 뭘로 할까요? 외척이 죽은. 무제가 죽은 후 외척은 뭐냐면 그 외갓집 아니죠? 외갓집. 그러니까 엄마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제의 엄마 집안 사람들의 외척이라 그럽니다. 환관은 이제 그쵸? 그거 없는 사람들. 그쵸? 넷이라고도 하는데 얘네 둘이 싸워요. 왜냐면 어렸을 때 무제가 어렸을 때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누가 하겠어요? 엄마 집안 사람들이 외삼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외삼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무제가 딱 보니까 얘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들 뭐 돈 이제 가져가려고 막 재산 불리려고 하고 있네. 그리고 자기가 뭐 황제인 줄 아나 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외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들 도와줄까 하니까 무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말동무하고, 그러니까 황제는 친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 될 수 있네요. 높은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동등한 사람끼리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궁궐에서 자기에게 같이 대화하고 했던 사람은 바로 환관입니다. 환관은 이제 심부름꾼들이잖아요. 비서관들이에요. 왜냐하면 황제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궁궐에 여자가 많아요. 그 왕비 뭐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비서를 줘야 되는데 그 고자가 아니면 황제 대신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DNA 검사를 못 하니까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원천에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환관 또는 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뭐지? 아무튼 아무튼 거기를 이제 그래 없애요. 뭐 어렸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똥 싸다가 뭐 개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죠. 남자의 그런 기능을 못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돈 벌려고 환관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제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이 환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제랑 많이 놀았어요.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환관들이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외척들을 제거하겠다. 어떻게 제거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황제가 지금 외삼촌 부르십니다. 외삼촌에게 뭐 대장군 뭐 이런 거 주거든요. 궁궐로 지금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고 환관들이 칼로 이제 이때 외삼촌 한 명 들어왔고 환관들이랑 10명에서 100명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집단으로 이제 그쵸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의 명령으로 이 외삼촌의 제 같은 걸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관들이 이제 이에 의해서 이제 황제는 이제 외척 제거했어 잘 됐어 이제 그랬는데 환관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이 있잖아 외척 제거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장군 같은 직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게 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황제는 이제 당황하겠죠. 그래서 환관에게 어떻게 해요? 권력을 줘요. 그리고 황제가 죽어요. 그러면 또 어린 황제가 또 황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또 도와줘요? 그 황제의 그렇죠. 외삼촌 또 외척들이 또 힘을 도와주죠? 딱 보면 어때요? 환관들이 더러워.
자기들의 권력 다 잡고 그래서 외척이 한간을 죽여요. 그럼 외척이 권력을 잡아요. 근데 황제가 나이가 크면 또 어떻게 해요? 외삼촌이 좀 선은 없는데? 그러면 또 누구랑 손잡아요? 한간하고 손잡아요.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힘이 약해지겠죠. 결국은 이 외척과 한간의 다툼으로. 그쵸? 그거에 종결시킨 사람이 바로 왕망입니다. 왕망은 외척인데요.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도덕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들 죽입니다. 그건 백성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도덕군자다 막 그랬는데 여러분, 죄 있다고 아들이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쵸? 천륜이잖아. 아무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가사가 너무 정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신나라입니다. 신난다 이런 신이 아니 그런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라 이름이 신이에요. 아, 새로운 신자다.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신라면은 약간 매운 맛이고 그쵸? 매운. 근데 이거 금방 망해요. 이거 얼마나 망하는 거야? 이거 진나라보다는 좀 오래 갔네. 이거 망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완망이 왜 망하냐면요. 그거 백성을 위해서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토지 국유화를 계획했어요. 이 왕망이. 야, 귀족이나 니네들 땅 너무 많대. 보니까 다 그거 다 누구 땅이야? 원래 그죠? 신의 땅이잖아. 신은 누구야? 황제지. 그러니까 황제 내가 다 가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뭐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왕망에 대해서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배신한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그래서 왕망이 이거 결국 쓰러져요. 왜냐면 귀족들은 군사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노비 뭐 이런 거 수백 명 되는데 걔네들에게 무기만 줘도 다 군사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망은 여기서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유씨 있잖아요. 유씨. 유방 후손 중에 유수라는 사람이 이 신나라 물리치고 한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 한나라가 다시 생긴 거야. 근데 역사가들은 이때 한나라는 무슨 한이다? 후한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후한이다. 이렇게 봅니다. 뒤후입니다. 뒤후.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살 때 후진하잖아. 후진. 뒤로 간다 이런 거. 그 후자예요. 후한. 근데 이 강보제는요. 이 왕망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손잡아요? 귀족하고 손잡습니다. 근데 당시에 귀족도 있지만 지방에서 귀족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호족이라 그래요. 호족. 대토지를 가진 사람들 호족. 이 호족들이 잘해줘요. 왜냐하면 유수도 이 강무제는 이제 후한 세운 사람이에요. 강무제. 이 강무제도 호족 출신이거든요. 좀 돈이 이 집안에 좀 토지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그 신하들도 호족 출신이기 때문에 호족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져요 이제? 농민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농민이 힘들어지겠죠.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죠? 이 소리 들리나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전환시대 때 어려웠던 것이 또 되풀이 됩니다. 후한 말에는 외척과 황간의 행포가 심해졌다. 이거 아까 전한에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이 이 정치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약간 이렇게 훌륭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왜 황제가 정치를 주도하기가 좀 어려웠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외척과 한간이 너무 이제 자기들끼리 정치를 주고받고 하니까 이때는 왕망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요. 그게 항건적의 난이라는 겁니다. 항건적의 난. 항건적의 난은 뭐 이 건자가 그 두건이에요. 두건. 황자는 이제 노란색 황자입니다. 노란 두건을 쓴 적이다. 도적들이다. 나라에서 이제 이들을 도적이라 본 거죠. 날개글의 8번에 보면 있는데 항건적의 난은요. 종교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종교. 태평하다. 태평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큰 평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그 장각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선으로부터
이 태평청령선가 뭐 그런 책을 받았는데요. 그걸 읽고 신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마술사가 된 거예요. 뭐 바람도 불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막 그런 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치유의 그 능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겁니다. 아프면 이 사람 찾아가면 낫게 해줘요. 백성들은 어려우니까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평도에 이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된 그 회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몇십만, 뭐, 자, 선생님은 삼국지 읽어보면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삼국지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한번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뭐. 아무튼 이 한건적 난이 일어났는데 이 호족들이 당하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호족들이요 한건적을 물리치자 하면서 이제 막 일으켰는데 그 중에 뭐 유비, 뭐 조조, 뭐 성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후아는 결국은 호적에 의해서 조조인가요? 조조의 아들이죠. 조비죠. 그때 이제 망하고 맙니다. 결국 이것도 보면 황제보다 그 신하들의 힘이 더 강해져가지고 나라가 망한 격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한나라는 거의 그다음에 한해 문화. 한나라 거의도 한 400년 간 것 같아요. 200년, 200년 정도씩 중간에 신나라가 있었고. 근데 이 한나라가 첫 번째 보니까 중국 문화의 기틀이 만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한족.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러고 그쵸?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나라의 민족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나라의 민족이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냐 봤더니 약간 파란색 좀 보면 그 유교 있죠. 유교가 기본이 됐다. 유교가. 이게 한 2000년 동안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죠. 뭐 고려 때라든지 특히 조선 시대 때 유교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줘요. 뭐 우리나라 뭐 유교보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유교걸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그 유학책이요 좀 많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천재들은 그걸 다 외웠다고 합니다. 뭐 사서삼경이라고도 하는데 논어맹자 뭐 또 뭐 있지? 논어맹자 뭐 중용 그다음에 뭐 예기 서경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뭐 철학책일 수도 있고 역사책일 수도 있고 또 뭐 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한자로 써져 있겠죠? 그런 거 이제 공부하는 데가 태학이에요. 큰 학교라는 뜻이죠. 태학.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경전이 있는데 5개의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이 박사라고 합니다. 오경 박사. 그래서 유학을 가르쳤다. 그래서 유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 유학자들의 예전에 막 죽인 사건이 혹시 기억나나요? 진나라 때 유학자들이 막 땅에 파 묻고 막 책 불태웠잖아요. 그죠? 분서갱유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잡히면 죽잖아요. 진나라 그 관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책을 숨겨놓습니다. 그거 막 도망갔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나라 무제 때 이제 유학을 발달시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나라 무제가 아마 5번째 황제이고요, 한나라 때. 그리고 진나라의 진시황제 사이에 몇십 년이 지났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공자 때부터 발생했었던 그 유가책이 50년 동안 단절되었으면, 없어졌으면, 뭐 갖고 연구했을까요? 쉽지 않겠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도서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책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때 이 글자가 이런 거였어. 이것은 공자의 뜻은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게 바로 훈고학입니다. 훈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훈고학. 그래서 유교 경전을 정리했다. 왜냐하면 그 진나라가 어쨌든 망했는데 숨겨놓은 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게 구전되었던 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암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암기한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이거를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새롭게 이제 재탄생하는 거죠. 수정본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걸 작업하는 것을 훈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유교 철학을 발달시킨 게 아니라 그냥 있던 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그쵸? 그 훈고학이에요. 훈고학이라 해가지고 뭐 어떤 그 글자의 원래 뜻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성이 사마예요. 이름이 천이고 이 사기를 편찬했는데 사기는 뭐 사기치다 그런 사기가 아니라 이것도 날개글이인데요. 어디 갔니? 여기 어디야? 여기 보면 34쪽 밑에 보면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 한자가 보이죠? 한자. 요즘 학생들이 영어는 잘 알아도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 사가 역사할 때 사입니다. 역사, 사. 기는 그 기억할 때 기죠. 또는 그 기록할 때 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기. 이걸 쓰는데 보니까 중국 신화시대부터 중국 신화시대는 선생님이 얘기를 잘 안 했죠. 여기 교과서에 없어서 그거부터 한 문제까지 그건 통사죠. 중국에 계속 오래 옛날 중국 처음부터 자기가 한문제 때 사람이니까 이 사마천이 자기가 살던 시대까지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되게 많아요. 이 사기 기록이. 이 교과서에 이게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거 한 1년 만에 다 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1년 내내 방학이면 선생님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거 엄청 길어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 열전 같은 데 보면 사람 얘기 보면 어쨌든 이걸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관이죠. 역사도 하고 뭐 천문도 보는 사람인데 당시 한무제는 그 흉노하고 전쟁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그 인용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항복한 거예요. 그 진나라 그 흉노에게 항복하니까 그 인용 장군의 가족들에 대해서 연자법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연자법은 연결된 사람, 그러니까 가족에게까지 이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 얘기를 듣고 인용 장군은 이렇게 그런 한나라를 진짜 배신해서 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황제에게 설득하려고 했는데 황제가 얘 봐라. 나 가르치네. 막 그렇게 이제 심기를 건드린 거죠, 황제. 그래서 너 사형 이렇게 된 겁니다. 사마천인 아버지도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역사를 계속 썼는데 이 책이 많잖아요. 혼자 그거를 이제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걸로 이제 한글로 이제 친 게 아니라 붓글씨로 다 쓴 거잖아요, 여러분. 책이 130권이 넘습니다. 아버지랑 이거 다 쓰기로 했는데 자기가 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 처발하는 사람에게 자기 살려달라고 했는데 방법이 있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한나라 무제는 돈이 많이 필요했었죠. 전쟁 때문에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무슨 제도했다고 그랬어요? 전매 제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이 내면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몇십억 정도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거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마천은 돈이 없었습니다. 원래 공부하는 사람은 돈이 없나 봐요. 돈하고 학문하고 이런 거는 두 개 다 주면 좋은데 어쨌든 그거 없어가지고 다음 거를 이제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4시가 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환관이 이제 그 남자의 생식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없애는 거거든요. 네가 그걸 하면 살려주겠다. 그걸 군형이라고 합니다. 군형. 근데 군형을 하면요 왕따 당합니다. 나라 자체에서 군형을 받으면 그거 없는 놈 하면서 되게 놀려요.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나?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사람이 이제 자신이 알던 사람들로부터 놀림받거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바체는 이 역사를 복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군형은 이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는데, 근데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7, 8년만 살고 죽어요. 아무튼. 근데 그걸 당하면서 썼던 게 바로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내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이제 역사학자들이 사기 보거든요. 역사에 남았던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저는 사기 읽기보다는 일단 삼국지를 먼저 읽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사기는 여러분 뭐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인간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진짜 이런 인간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종이 이때 만들었어요. 종이 만드는 법이 있었는데 진짜 잘 만드는 법. 채윤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한관이에요. 채윤도. 이 사람들 한관입니다. 그러니까 군관에서 종이 만드는 거 이거 했고, 이것 때문에 아마 승진을 했을 겁니다. 비단길이 있어요. 비단길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단길이 뭐냐면 그 길은 비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단을 판매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동서교류가 해발했다. 동서교육하면 알렉산드로스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 간에 이렇게 교류가 해발했는데, 서양에서는 비단 옷이 비쌌습니다, 여러분. 비단을 입어봤어요? 저도 입고 싶은데, 비단을 입으면 진짜 가볍고 조금 입어도 따뜻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약간 귀족 티를 낸다고 해야 될까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엄청 비싼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비단이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에고치 그 벌레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되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몇백 년 지나서 서양인들이 이제 결국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흉노 하잖아요. 아까 중국 쳐들은 흉노가 중국 쳐들으면서 많이 뺏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단이었습니다. 이 비단의 흉노가 유목민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 타고 서양에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흉노들은 그 돈으로 무기도 사고 말도 사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계속 쳐들어와요, 중국을. 근데 한 무제가 이 흉노를 물리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비단길을 알게 된 거죠. 이 흉노가 이 비단을 파네? 그거 우리가 팔자. 그러면 우리 돈도 없는데 뭐 전매제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쵸? 뭐 뇌물 받고 재 있어도 돈 주면 뭐 풀어주고 그랬잖아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해. 그래서 한무제 때 비단길을 만들어서 이거 이제 팔았습니다. 근데 그 비단길에 돈 벌려고 했죠? 그런 와중에서 그 인도도 거쳤고, 그래서 불교가 이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요, 중국에 전해집니다. 하지만 한나라 때는 불교 잘 안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뭐 여기 생각을 키우가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것 한번 정리하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나타났다. 그쵸? 주나라가 봉건제가 흔들흔들하면서 또 이민족이 유목민이 공격하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들어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뭐 철제, 농기구, 소 이용해서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제자백과, 그쵸? 뭐 유가, 묵가, 법가, 도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되게 발달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걸 통일한 게 당시 전국 칫웅이었던 진나라가 법가 사상을 토대로 부국감명을 하면서 이제 통일했는데, 황제라고도 이제 명칭을 만들었고, 그리고 봉건제 대신 군현제를 사용했다. 그쵸? 그리고 되게 많은 걸 통일했어요.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를 통일했고,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묻어버렸습니다. 진짜 묻어버렸습니다. 책 태우고 분서갱유. 그리고 흉노에 대해서는 아직 이기기 어려워서 그냥 만리장성 쌓았고, 그런 와중에 백성들의 불만을 얻어서 결국 반란으로 죽었다. 반란 중이 아니죠. 죽은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는 유방이 세웠고, 이 사람은 자신의 항우를 물리친 부하들에게 땅을 주어서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했고요. 무제 때는 힘이 강해져서 군현제, 그리고 육어사상의 통치 이념으로 세웠고요. 근데 전쟁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전매제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비단기 개척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 황제가 유능하지 못하면 외척과 황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이 와중에 한나라는 왕망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이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토지 국유화를 하면서 신하들의 반대에 따라서 이 나라는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를 광무제가 다시 세웠는데 이를 후한이라 하고, 후한은 지방에 다시 세력가였던 호족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호족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는데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라는 것을 만들면서 황건적인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물리친 게 유비, 조조 같은 호족들이었고요. 이들에 의해서 결국 후한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는 유교가 굉장히 중시하고, 그래서 태학이라든지 오경박사를 두었고, 또 훈고학이라 해가지고 옛날 유학들의 책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암기하고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유학 경전을 이제 만들었죠. 사마천은 사기라는 걸 써서 중국 역사 서술의 어떤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 사마천 사기만 알면 되지. 그 다음에 종이도 만들어졌고요.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교류가 일어났는데 이때 인도 불교가 들어왔다. 수고하셨습니다.